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다음 주 온라인 홈퍼니싱 유통기업인 스튜디오 3익이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청약 일정과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3익의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이고요. 청약 일정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간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은 그 다음 주 1월 30일 날 진행이 되고요. 상장 예정일은 2월 6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3익의 최소 청약 주수는 20주인데요. 이 20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현 공모가가 약 14,500원에서 16,5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약 증거금 50%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최소 증거금은 약 14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배정 시에는 청약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장 당일날 유통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 스튜디오 3익이 주주 명부가 좀 많이 지저분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5.69%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상장일에 약 25.7%의 물량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1개월 있다가 약 17%, 그리고 3개월에는 11%, 그리고 2년 6개월에 최대 주주 등 해서 약 46.2%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점, 이 점 참고하시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3익이 우리사주 조합 물량은 없이 단순히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번 청약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신규 공모 물량이 약 85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물량이 적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튜디오 3익은 이번 청약을 통해서 약 120억 원의 금액을 공모하게 되는데요.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 자금의 약 12억 원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신사옥가, 그리고 인천 지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그리고 ERP 업그레이드에 8억, 그리고 신규 인원 채용에 따른 여러가지 비품 등 구매에 따른 1억을 사용하여 시설 자금의 총 12억 원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의 약 85억 원이 사용이 되는데요. 상품 매입 대금의 약 60억 원, 우수 인력 유치에 6억 원, 브랜드 광고 선전비에 약 19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을 일부 사용을 하는데요. 약 23억 원 정도 2년에 걸쳐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 원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일부 채무 상환 자금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스튜디오 3익의 사업 구조를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브랜드와 업무 프로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3익은 총 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3익가구, 스칸디아, 죽산 목공소, 그리고 스튜디오 슬립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3익의 업무 프로세스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우측 방향으로 업무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켓 리서치, 그 다음에 상품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제작, 촬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납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송과 주문 관리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형적인 구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부문별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매년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3위 가구 브랜드가 매출이 21년도와 22년도에 약간 정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도 약간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스칸디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함에 따라서 스칸디아의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올해 점유율을 약 10% 가까이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3분기 기준 매출액인데요. 이거를 연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948억 원의 2023년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부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 삼익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삼익은 이 외주화 전략을 좀 내세운 기업인데요. 직접 이 제조 설비를 갖추기보다는 우수한 제조 협력 업체를 발굴하는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퍼니싱 제품 기획과 개발, 마케팅만을 진행을 하고요. 이 생산은 제조, 협력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시 필요한 원재료는 협력업체가 직접 매입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에 대한 향후 그리고 과다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스튜디오 삼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 협력업체들의 원재료 매입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 기획, 검수 부분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당 기업의 자유와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57여 개의 우수 국내외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 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외주비 비율이 있는데요. 매년 외주 비율이 상승을 하다가 이번 공시자료를 좀 보니 약간 22년도에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외주비 비율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한번 회사 쪽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주비 비율은 이제 21년도에 80%를 찍은 후에 이번 23년도에도 약 80%를 유지하는 높은 외주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주비 비율이 높은 만큼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삼익 스튜디오인데요. 뒤에서 이 스튜디오 삼익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삼익의 실적을 보고자 하는데요.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스튜디오 삼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스튜디오 삼익인데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매출액이 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도록 할 텐데요.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해보니 2020년도에 토지담보 그리고 운전자금 대출로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지속적인 이익 축적과 차입금 상환을 통해서 부채 비율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스튜디오 삼익의 손익을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연원선으로 바꿨을 경우 모두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49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 당기순이익은 올해 약 26억 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스튜디오 삼익의 현금 흐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스튜디오 삼익의 현금 흐름표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영업 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삼익인데요. 이 투자 활동에서는 꾸준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확인을 해보니 사옥 매입과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수익증권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것으로 연도별로 투자를 했다가 뺐다가
투자를 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연도별로 좀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재무활동은 이 20년도에 차입금 신규 실행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상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현 보유한 차입금의 이자율은 약 4%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유 차입금은 약 38억 원으로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적정한 수준의 차입 형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자산이 조금씩 고갈이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울 따름이 되겠습니다. 이익 증가에 대비해서 현금의 축적이 되고 있지 않은 점, 이 점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어 그룹인 유사기업의 3분기 실적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주요 피어 그룹사는 지누스, 시디즈, 오하임 앤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형 측면에서는 이 스튜디오 사무기 약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영업이익은 생각 외로 이 외형이 큰 기업에 비해서 좋은 영업이익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3의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더 형편이 없어 이 스튜디오 3의 영업이익률이 좋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OE 또한 다른 기업들보다도 아주 우수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최근 4개 분기의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이러한 PBR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평균은 28.8배를 적용해서 이번 공모가가 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측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PER 28.8배를 적용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 할인율을 약 19%에서 29%를 적용한 공모가 밴드가 산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14,500원에서 16,500원에 공모가 밴드가 산정이 됐다고 하면 약 4,000원 이상의 주당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은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 이번 스튜디오 3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 3익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국내 가구 구분별 이제 향후 2020년, 25년, 30년, 40년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가구이고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가구는 이제 정체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홈 퍼니싱 시장의 경우에는 소비 단위가 한 개의 가구이므로 가구 수의 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가구 수의 증대는 이 시장 규모의 증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온라인 그리고 글로벌 이 가구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우측에 보시면은 글로벌 온라인 홈퍼니싱 시장 규모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 외국 한 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 지속적으로 글로벌 온라인 홈퍼니싱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약 279조 원 시장이 불과했던 게 여기에 거의 더블에 가까운 478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이렇게 글로벌 온라인 홈퍼니싱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튜디오 3익의 현재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에 더불어 이번 공모자금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좀 더 구축을 해서 이러한 미래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향후 스튜디오 삼익도 이 가치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향후 배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시장의 예측이기 때문에 반대로 온라인 홈퍼니칭 시장 규모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인 것만큼 꼭 이게 맞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이 지속적인 아파트 건축과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데이터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 스튜디오 3익 공모주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